악몽 같은 그 일이 벌어진 건 밤 11시를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 시간이면 거의 다 퇴근하고 가게들은 다 8시, 9시 때문에 다 문 닫죠? 그때 뭐 불났다는 사실은 뭐 언제 처음 아셨어요? TV로. 깜짝 놀랐죠. 가슴이 두근두근했죠. 불이 막 이렇게 날아가서 우리 집 앞에도 여기 바로 앞에 불났잖아요. 차가 불났어. 아, 차가 불똥도 떨어지고. 화재가 난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33층 규모로 높이만 113m에 이르는 고층 아파트입니다. 일반 가구 128가구와 상가가 입주해 있는데요. 거주자만 400명에 이릅니다. 그러면 저 아파트가 지금 이 근방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가요? 예,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더 높은 건물은 없는 거고. 예, 더 높은 건물이 없어. 문제의 그날 외벽을 타고 번진 불은 삽시간에 건물 전체를 뒤덮습니다.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수십여 분. TV 화면을 통해 생중계된 화재 현장을 보며 시민들은 안타까움에 발을 굴러야 했습니다. 아, 판넬이 외벽 판넬이 그냥 뚝 떨어졌네. 예, 하늘에 이까지 날아왔어요. 되게 놀라셨겠어요. 예, 이까지 날아왔어요. 어이구야. 이게 거의 한 뭐 1.5m, 2m 가까이 됐는데. 저기서 높은 데서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이쪽으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날은 바람 엄청 많이 불렀어요. 연기가 좀 색깔이 다른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꽝 하면서 파편이 쫙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마트에 옥상에 불이 났잖아요. 시뻘건 불길은 꺼지는가 싶다가도 다시 맹렬히 타올랐습니다. 특히 상당수 주민이 옥상 등지로 대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는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깊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욱이 당시 울산 지역엔 강한 바람으로 헬기를 동원한 구조도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 일반적으로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져 왔다는 걸 감안하면 이날은 최악의 경우마저 염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여기 뭐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은 예, 없다고 소문났습니다. 없다고. 한 분도 안... 예. 자칫 대형 참사가 될 뻔한 아찔한 사고였지만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 입주민 90여 명이 연기 흡입이나 가벼운 철거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을 뿐 중상자도 없었습니다. 건물 전체를 넘나들던 당시를 생각하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짜 기적이죠. 응, 정말 다행이에요. 소방관 분들하고 저희 시민들도 빨리빨리 대처하고 피하고 지키라는 걸 지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었어요. 대다수가 잠든 야간에 400여 명이 거주하는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화재였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큰 인명피해 없이 진압에 성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희생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하늘이 도왔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도대체 사망자 0명의 기적을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울산 남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8일 오후 11시 14분 무렵입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한 건 신고 접수 5분 만인 11시 19분 때입니다.
그래서 내부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 에어컨 실외기하고 보일러가 이제 따로 있는 실에 거기 이제 문을 개방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연기가 있었고 냄새 좀 나고 그래서 이제 아래층에서 이제 화점이 있겠구나 해서 아래층으로 이동하려고 했던 찰나에 무전에서 이제 3층 외벽에 이제 화재 발생했다고 이렇게 내용이 들어왔죠. 확인 작업을 하던 소방 선발대는 이내 현장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합니다. 그 무전을 듣고 저희가 바깥에 창문을 봤을 때 그때 이제 화염이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 우전은 이제 그 다른 차 같이 출동하신 소방관님 지휘팀에서 무전이 들어왔었어요. 불길이 강풍을 타고 건물 위층으로 치솟는 절체절명의 상황. 더군다나 건물 외벽에 사용된 알루미늄 복합 패널은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알루미늄 패널을 붙이는 과정에 가연성 접착제입니다. 가연성 접착제가 강풍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연소 확대가 급속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하자 소방당국은 조기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합니다. 대응 2단계는 관할 및 인근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2단계 발령이 돼요? 우선 화재가 발생이 되면은 그 시군구에 있는 그 긴급 통제단이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되는데 그 통제단의 대응 능력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대응 2단계가 발령을 하거든요. 그 대응 2단계가 되면은 관할 소방서하고 그 인근의 한 5개에서 6개 정도에 되는 소방서에서 인력하고 장비가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울산 지역엔 30층 이상 화재 진압이 가능한 고가 굴절 사다리차가 없어 진화에 애를 먹는데요. 결국 소방관들은 불길에 휩싸인 건물 안으로 들어가 층층이 돌며 화재 진화에 나섭니다. 그분들이 옥상에 대피하고 계실 때 그게 화재하고 화염하고 좀 있었으니까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 화재를 한번 진압을 해보자 해서 33층에 있는 옥내 소화전을 개방을 해가지고서는 끌고 올라가는데 그렇게 활동을 하고 나니까 저희 등에 지고 있던 이제 공기가 소모가 다 돼가지고 그래서 팀장님한테 말하고 바로 저희는 이제 예비 공기통을 가지러 밑에 층으로 다시 내려갔죠. 1층으로. 인명수색과 구조작업도 진행됩니다. 김호식 소방교는 애초 동료들과 함께 건물 피난소가 마련된 28층에서 앞서 대피한 주민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28층에 도착했을 때는 주민 약 5분 정도가 계셨고 그 주민분께서 33층에 대피 못한 인원들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들이 혹시나 뛰어내릴 걸 대비해가지고 현관에 이불이랑 매트리스 종류를 그런 것들을 깔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꼭대기층에도 아직 사람이 있을 거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길로 33층까지 뛰어 올라간 대원들. 불에 타 내려앉아가는 그곳엔 3명의 여성이 간신히 숨만 쉬면서 창문 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33층 입주민들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는 그 여성 3분이 헝겊으로 코와 입을 막고 그 창문 밖으로 고개만 내밀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좀 많이 흡입하셨고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하기로는 3분 다 패닉에 빠진 상태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기를 많이 마신 듯 세 사람은 스스로 걸을 수도 없어 보였습니다. 김 소방교는 그중 상태가 가장 심각했던 이모 씨를 들쳐업고 건물 밖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당시 김 소방교가 착용한 장비 무게는 약 20kg. 무거운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성인 여성을 업고 33층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한다는 일념이었습니다.
여성분이 잠옷을 입고 계셨고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그 불길 속을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깨에다 들쳐매고 그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비상계단에서 다시 그 장비를 재정비하고 업어서 1층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급박했고 저도 큰 사고 현장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힘들다는 걸 못 느꼈고 그 빨리 이 여성분을 구급대에 인계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김 소방교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덕분에 33층 입주민인 이모 씨는 무사히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이들이라고 모든 것을 집어 삼킬 듯한 화염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주민들과 산소호흡기까지 나눴으며 정신력으로 버텨냅니다. 울산 화재 당시 119 구조대 이용호 팀장의 눈에 들어온 건 맨발로 계단에 기진맥진해 있던 여성과 갓난아기였습니다. 21층에서 22층 그 사이에 그 어느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맨발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저희 대원 1명을 그 아기를 안고 지상까지 안전하게 유도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다시 저희 나머지 구조대원들은 또 다른 요구조자들이 많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계속 지상 그 위에 층으로 계속 이렇게 인명 검색을 하고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아기부터 먼저 건물을 빠져나가게 해야겠다고 판단한 이용호 팀장. 이에 막내 대원이 아기를 받아 안고 그대로 뛰기 시작합니다. 요구조자한테 그 보조호흡기를 착용시키거든요. 연기를 흡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갓난 아기는 그런 흡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걸 씌우면 더 위험하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예, 또 흡입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 대원이 장갑을 벗고 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살포시 감싼 다음에 최대한 연기가 유입되지 않게 해서 이렇게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이와 소방대원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분. 대원들은 뒤따라 나온 아기 엄마까지 구급대에 안내한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울산 화재 당시 소방대원들은 주민을 구하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으며 투혼을 펼쳤습니다. 피해 주민들의 임시숙소 한쪽 벽엔 그런 감사의 마음이 빼곡히 묻어 있습니다. 편지 같은 게 많았습니다. 감사 편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왔고 뭐 또 간식거리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소방관으로서 그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칭찬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했고 그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한 번 더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울산 소방본부와 현장 주의본부 간 협업도 돋보였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불이 난 후 자신이나 이웃의 위치를 문자나 전화를 이용해 알립니다. 27층에 있는 분이 신고 내용인데 연기를 위해서 쉬기 힘들다 빨리 와달라. 그리고 33층에 입주민께서 신고한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숨쉬기 너무 힘들어서 지금 뛰어내리기 일부 직전이다. 그런 긴박한 상황까지 왔었거든요. 울산 소방본부는 상황실에 접수된 내용을 현장 주휘본부에 전달합니다. 덕분에 더 신속하고 입체적인 구조 작업이 가능했다는데요. 이번 이제 대형 화재일 경우에 무전으로도 송신하고 또 이제 신고가 워낙 폭주하다 보니까 요구 구조자 발생했다는 층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휘팀 그리고 구조대에다가 휴대폰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을 다 했거든요. 몇 층에 몇 호에 몇 명, 몇 호에 몇 명 이런 식으로 문자를 발송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정보가 전달 잘 된 것 같습니다. 소방관들의 활약과 함께 이번 화재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입주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때문입니다. 입주민들은 긴박한 화재 현장에서도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하고 자신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울산 화재 사건 입주민들이 임시 숙소로 묵고 있는 호텔입니다. 마침 그곳에선 조촐한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포스코 히어로즈 펠로십 구창식. 수상자는 올해 51살인 구창식 씨. 구 씨가 받는 이 상은 국가와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0월 16일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장 김선욱. 다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우리 사모님 받으실게요. 구창식 씨 가족은 지난 8일 화재가 난 주상복합 아파트 28층 입주민입니다. 당시 치솟는 불길을 피해 급히 집을 빠져나오던 찰나 한층 위 29층 테라스에서 다급한 구조 요청이 들려옵니다. 갓난아이를 안은 임신부였습니다. 제가 오면서 보니까 워낙 고층이라서. 예, 맞습니다. 또 저희 이제 업이 이거 철거 바깥쪽에 큰 건물, 대형 건물 이런 철거업을 하긴 해. 큰 데서 이제 안전교육이나 큰 회사다가 막 안전교육이나 매일 수시로 하긴 해. 그런 게 아주 숙달되는데. 매뉴얼 따라서 이제. 그래서 매뉴얼대로 그렇게 그래서 아주 응용이가. 즉시 세워져 있던 사다리를 개조해 위층으로 올라간 구 씨. 발길질로 베란다 난간 봉을 부순 뒤 아기와 임신부를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거기서 그 위에 층에 계셨던 그 임산부하고 그 애들은 정말 심리적으로도 더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 깜깜한 밤에. 엄마 아빠는 괜찮은데 아들내미가 아니냐 제가 안았거든요. 그러다가 아들이 안아가 데려다 주더라고. 애가 우지를 안 했어요. 놀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빠져나갈 길이 막혔던 30층 가족도 이불을 펼쳐 직접 받아냅니다. 우리 아파트는 이게 청구가 높단 말입니다. 다른 아파트 우리 아파트 이 2개 청구인데 다른 아파트를 비하면 한 3층 높이에서 빕니다. 가족이 있던 30층에서 28층까지의 높이는 6m. 뛰어내리긴 위험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꼬마이 초등학생들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땀방도 없었어요. 아이가 매달리가 전 아저씨만 믿어요. 하는 순간 늘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뛰가서 받더라고. 바닥에서 둘이 끌어안았어요. 아내 장윤숙 씨와 아들 모선 씨도 각자 구조에 나섭니다. 특히 장 씨는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소방관들에게 알리며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전화를 계속 조언을 하셨구만. 그게 이제 원장하고. 다 거절을 시키고 일단 그것만 해놨어요. 나하고도 단티 소방관하고 한참 통화했어요.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간다. 화마 속에서 동분서주한 3시간 동안 아픈 줄도 다친 줄도 몰랐다는 구 씨 가족. 이들 덕분에 화를 면한 이웃 주민은 18명에 달하는데요. 이번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웃을 구할 수 있어 후회는 없다는 구창식 씨 가족은 수상으로 받은 장학금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좋게 받았으니까 더 좋은 데 쓰면 더 안 나아지겠나 싶고 또 그분들도 받아가 딴 데 쓸 때가 있으면 쓰시고 아니면 자기들이 쓰신 거기까지는 저희가 할게 아니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화재 당시 구창식 씨 가족처럼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이웃을 챙긴 입주민은 여럿. 화마가 번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가가호호 배를 눌러 화재 사실을 알리는가 하면 옥상으로 대피할 땐 노약자를 먼저 올려보내며 차례를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33층) 입주민인
이순진 씨는 화재 현장의 의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침착하게 주민들의 대피를 도왔기 때문인데요. 다른 사람을 사이를 이제 해치고 그 옥상 입구로 가니까 다행히 옥상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옥상에 여러 군데 화재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불씨가 떨어져 갖고 이제 불이 많이 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옥상 뒤쪽으로 가갖고 이제 안전한 공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입주민들한테 그 공간으로 이제 가시자고 해갖고 이제 유도를 했습니다. 옥상 구조를 잘 알고 있던 이순진 씨 덕에 비상 계단에서 오도 가도 못하던 수십 명의 주민들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옥상 계단, 옥상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오히려 그 연기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좀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옥상에 대피를 해가 있을 때 연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그 비상계단 쪽에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대피 과정에서 연기로 인한 결막염과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순진 씨. 다행히 지금은 건강을 회복해 본업인 수의사로 돌아와 다친 입주민들의 반려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친구가 지금 저 주민분이 맡기시는 예. 저하고 이제 같이 피신하는 가족분들이 키우시다는데 이름이 이제 콩이라고 하죠. 그럼 원래는 한 3마리 예. 계시다가 이제 저 친구 하나 남은 거네요. 주민분이 안정되실 때까지는 좀 계속 맡아주실 계획이신가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생활이 조금 안정되시고 그래 하고 난 뒤에 돌아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울산 화재 현장의 의인으로 불리는 그는 진짜 영웅은 자신이 아닌 당시 화재 현장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방관들의 어떤 헌신적인 노력, 그다음에 그 이전에 입주민들이 소방관들이 오기 전까지 목숨을 내어 걸고, 그다음에 이제 뛰어내리는 사람은 밑에서 받아주고, 혹은 또 옆집에 피신할 때 문을 두드려 갖고 피신하게끔 유도를 하고, 소방관들의 어떤 지시에 따라 갖고 질서 있게 따라주는 어떻게 보면 성숙된 시민 의식이 같이 합해지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높은 시민의식과 함께 입주민들의 침착한 대응도 피해를 줄인 요인입니다. 화재 초기에 대피를 시도한 주민 대다수는 물에 적신 수건을 입에 대고 자세를 낮추는 등 화재 대피 매뉴얼을 충실히 따릅니다. 이번에 그 젖은 수건을 입에 대고 건물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령입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손수건이나 옷가지 등으로 그냥 입과 코를 막는 것보다는 예. 이것들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으면 연기가 흡입되는 것을 훨씬 더 잘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수건을 적셔서 입과 코를 막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 유독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농도가 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는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연기 때문에 내려올 수 없었던 고충부 주민들도 평소 숙지하고 있던 피난안전구역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난층이 15층에도 있었고 28층에도 옥상 그 테라스층이 있었고 또 33층 위에 옥상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옥상층이나 28층에 좀 많이 대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그런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피층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설명을 좀 대피층은 그 화재나 재난 상황으로부터 주민들이 대피를 해서 그 외부로부터 저희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화재가 난 건물은 법규상 피난안전구역의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었지만 설계 때부터 대피층 마련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이번 경우에도 만약에 대피층이 없었더라면 고층에서 일단 1층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뭐 또 다른 위험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피층이 없으면 좀 위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평소 화재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있었던 데다 의무사항도 아닌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둔 덕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 결국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소방당국과 주민들의 노력이 사망자 0명이라는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외장재의 안전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져 대형 화재에 노출된 고층 건물과 초고층 화재 진압용 고가 사다리차 보강이 그것입니다. 사망자 0명에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기적을 정착시킬 것인지는 앞으로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